자, 계속해서 세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코엠 체제 하에서는 기존의 모든 세금을 없앱니다.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 자체를 없앨 거예요. 해당 분야에 직관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출구는 뒤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요. 2017년 현재 한국에 250조 원가량 되는 세수입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다 없앴으니까요. 국세청이 쓰는 1조 6천억 원은 절약되었지만 국세청을 없앴으니까 국세청이 쓰던 돈 1조 6천억 원은 절약이 된 거죠. 그 나머지 250조 원에서 248조 4천억 원, 1조 6천억 원을 뺀 248조 4천억 원은 따로 구해야 합니다. 코엠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자금의 1%의 수수료를 매길 거예요. 앞서 그 코엠 전자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에 결국은 모든 화폐는 다 사라지고 코엠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고 가는 모든 돈에 그 받는 쪽에서 1% 수수료를 빼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친구한테 송금을 해요. 그러면 친구는 받는 돈은 99만 원밖에 못 받아요. 1%는 세금으로 강제로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으로 강제로 떼어지게 됩니다. 수수료 부담은 돈을 받는 쪽에서 하는 걸로 해요. 돈의 이체 시에 자동으로 이체 금액의 1%가 국가 계좌로 빠져나가며 여기에는 따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너무 뻔하고 당연한 거에다가 따로 특별히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는 없죠. 1%는 그냥 예시인 거고 국가의 필요 예산에 따라 그 요율은 달라질 것이지만 대략 1%의 수수료가 현행 250조 원가량의 세수입을 대체할 것이라 예상되어서 제시한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만들어 부응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책의 말미에 가서는 국가 운영비가 효율이 증대해서 현행 250조 원에서 100조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서 요율도 1%에서 0.4%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가볍고 명확한 세금 체계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경제란 더 커지고 잦아지는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마다 수수료를 떼는 체계로서는 더 큰 수입이 기대되며 요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상당한 수의 전문적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발간한 페더럴 리저브 페이먼트 스터디 2016에 따르면 2015년도에 미국 내에서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지불한 금액의 총 합이 173조 달러라고 해요. 여기에는 같은 은행 간의 송금 거래나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하는 송금 체계 등은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현금 거래도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러저러해서 대충 미국에서 연간 거래되는 돈의 규모가 250조 달러라고 치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GDP로 비교하여 미국의 대략 10분의 1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연간 오가는 돈의 규모는 25조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짐작 차원이에요. 그것의 1%는 2,500달러니까 25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2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의 그 수수료율을 붙이는 것은 나름 어떤 가늠해 보는 차원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설령 수수료가 1%가 아니고 2%가 된다고 한들 어차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공공에 필요한 비용을 각출하는 것이니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것은 없어요. 다만 좀 더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공공 업무의 구석구석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비효율과 낭비에 눈뜨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개선의 원동력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흔히들 내가 낸 세금으로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완전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막연하게 부자들이 더 내야 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규모도 모르고 또 그렇게 거친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또 부자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내는지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도둑 또는 정치꾼 놈들이죠. 그렇게 많은 도둑이 그렇게 모인 돈을 훔쳐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도 못 잡습니다. 한국 평균인 연봉 3천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얼마를 세금으로 부담할까요? 진짜로는. 일단 근로소득세로 연간 30만 원가량 내고 근데 어차피 환급 받고 이러면 사실 내는 거 없어요.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모두의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있으니
매월 150만 원을 순수하게 소비한다면 매월 15만 원가량을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내는 주체는 사업자들이 국가에 내고 있지만 그 사업자들은 물건 값에다가 부가세라는 명목으로다가 이미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150만 원을 썼다면 15만 원가량 매월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연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18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득세 30만 원 더하면 210만 원 되죠. 이렇게 연간 210만 원가량 부담했던 세금을 새로운 체계에서는 매월 250만 원의 월급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2만 5천 원씩 빠져나가도록 해서 연간 30만 원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매달 2만 5천 원씩 내는 거 뭐 세금이라고는 해도 너무 뭐 가볍죠? 너무 가벼워요. 연간 기껏 2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세금이 7분의 1로 줄어들네요. 와, 훌륭합니다. 새로운 제도 너무 좋아요.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게 꼬아놓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렵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나열하면 윤곽을 잡는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감만 잡는 거니까 이거의 정확한 숫자가 뭐 어떤 애 저떤 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만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들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공급자들이기에 개념이 엉키고 설켜가지고 단순히 더하거나 빼면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예로 근로소득세는 매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강제로 떼어내 국가에 내고 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세법상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차액을 내든가 받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연간 100만 원을 내야 할 근로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걷어서 연말에 20만 원을 돌려주면 아무런 저항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지만 매월 5만 원씩 걷고 연말에 40만 원을 추징하면 날벼락이 나죠.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는 매월 더 걷는 게 훨씬 이익임에도 그래요. 미리 걷는 게 돈은 원래 돈 내는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불어나기 때문에 뭐 미리 걷어놓는 게 훨씬 이로운 거예요, 사실은. 여하간에 이게 조삼모사잖아요, 조삼모사. 이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랬더니 막 화를 냈다가 에이 그래 알았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좋아하더라는 그 조삼모사 원숭이급이죠. 사실 일반 민중은 그 판단 수준이 원숭이급에 지나지 않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 조삼모사에 적용되는 똑같은 상황을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데. 세금 문제는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매출액 11억 원 규모의 소기업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기존에는 1억 원의 부가세를 내고 원가 8억 8천만 원에 대한 8천만 원을 돌려받아가지고 실제 납입한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11억 원의 1%인 1,100만 원만 내자는 겁니다. 세금이 대략 2분의 1로 줄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처럼 연간 250조 원의 매출을 하는 기업은 아마도 실제 금전의 출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입금받는 금액과 매출액은 대략 일치한다고 보면 2조 5천억 원의 수수료를 내게 될 거예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6년도 모든 사업자의 매출 총계가 3,216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략 32조 1,600억 원이 돼요. 1%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1,500조 원의 국내 총생산이 있었고 250조 원의 세수입 중 소득세가 75조, 부가세가 67조, 법인세가 59조, 기타 49조 원이 있었는데 그럼 한 해 동안 사업체들이 냈던 법인세 플러스 부가세는 126조 원의 돈이 32조 원으로 줄었으니까 나머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국가가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마냥 줄었다고 세금 내는 게 줄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세수입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속하지만 이제 화투판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 사람은 각각 100만 원씩 가지고 점당 1만 원짜리 화투 게임을 해서 10판을 놀았다고 쳐보자고요. 10판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김씨, 박씨, 최씨가 있는데 김씨는 이제 위너예요. 승자예요. 김씨는 100만 원, 각자 100만 원씩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9만 원 따는 동안 3만 원 잃고 6만 원 잃고 30만 원 따는 동안 15만 원 잃고 15만 원 잃고 9만 원 잃는 동안 9만 원 잃는 동안 이 사람이 18만 원 따고 누군간 따고 누군간 잃었죠. 돈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따고 이 사람 두 사람은 잃었지만 코엠은 그거랑 최종적인 결과와는 상관없이
매번 딴 사람한테 1%씩 매기겠다는 거예요. 9만 원 땄으니까 900원을 김 씨가 내고, 이 30만 원 땄으니까 3,000원을 김 씨가 내고, 18만 원 땄으니까 최 씨가 1,800원 내고, 박 씨가 딴 18만 원에서 1% 1,800원 내고, 60만 원 땄으면 6,000원 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코엠이 가져가는 세수입이 28,800원이 생겼어요. 코엠 체제로 하면. 이전의 세금 체계는 최종적으로 4만 원의 소득이 있는 김 씨에게만 세금을 물렸어요. 요 최종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만 물렸죠. 요 소득분 4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냈었어요. 왜? 소득이 없었으니까. 이 4만 원의 고소득의 20%의 고세율을 물려도 국가수입은 8,000원에 그칩니다. 이 4만 원에 딴 사람한테만 매기면, 최종적으로 딴 사람한테만 매기면, 근데 최종적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인생은 80년이고 80년 중에 그 최종을 따질 건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1년 단위로 최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단위라고 해도 1년 단위로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잃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월 단위로 할까요? 주 단위로 할까요? 그죠? 이 최종적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하간 20% 고세율을 물려도 4만 원에 20%니까 8,000원 수입에 그치죠. 근데 코엠 체제로는 28,800원의 세수입이 생기죠. 여기는 8,000원의 세수입이 생기고. 자, 코엠 체제에서는 매번 돈이 오갈 때마다 세금을 물리고 각각 오간돈의 1%만 해도 28,800원이 되어서 국가 수입이 3.5배나 많아졌어요. 만약 국가가 필요한 돈이 8,000원 뿐이라면 세율을 1%에서 0.3%로 내리면 그만입니다. 진짜로 필요했던 돈이 8,000원이라면 이 요율만 내리면 그만이에요. 이전에는 김 씨만 세금을 냈지만 이후에는 박 씨, 최 씨도 모두 세금을 내게 되었고요. 이런 사람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땄을 때 세금을 물렸어요. 분명히. 김 씨에게만 20%의 세금을 물렸을 때 김 씨는 온갖 수를 동원해 이를 피해가려고 궁리했고요. 결국 돈을 내면서도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코엠 체계에서는 매 판마다 돈을 딴 사람에게 딴 돈의 1%만 내도 된다고 하니까 다들 흔쾌히 세금을 내게 돼요. 옛다 기분이다 뭐 이런 거기도 하고, 뭐 어차피 돈이 18,000원 들어오는데 1,800원 그거 18,000원 들어오는데 그 180원 내는 게 그게 뭐 대단해요.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매 판마다 세금을 거두려면 모든 게임판에 관리인이 하나씩 붙어야 했을 테고, 그러자면 2만 원을 더 걷자고 3만 원의 비용을 쓰게 되는 꼴이니 취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죠. 공평하고 쉽고 명확하고 일관되고 버는 돈에 거두니 흔쾌히 내고 징수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세금으로서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국부론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좋은 세금 제도의 4가지 덕목. 1. 공평해야 한다. 2.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3. 내게 편해야 한다. 4. 징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그렇게 세금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추게 된 처음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증여세도 필요 없고요. 상속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미 필요한 돈을 모두 다 거뒀는데 굳이 왜 거둬요 또. 세금의 목적은 부자를 골탕 먹이는 데 있지 않아요. 복잡하고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제도 체계는 부정과 오류의 여지를 낳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자동차세도 없애자고요. 기름값도 리터당 1,5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뜨리자고요. 요 나머지 1,000원 부분이 세금이었거든요. 500원 내고 자동차 좀 마음껏 기름 걱정 없이 좀 마음껏 좀 타고 다니자고요. 재밌게 좀 살자고요. 관세도 필요 없어요. 모든 물가는 즉시 저렴해지게 됩니다. 코엠 체제에서 모든 세금은 사라집니다. 다만 계좌로 이체받는 모든 금액에서 1%가 수수료로 자동으로 떼어져 국가 수입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 벌었다가 잃었다가 하기 마련이거든요. 1년 단위로 벌었는가 따져 세금을 매기든 10년 단위로 따지든 하루 단위로 따지든 번 시점과 내는 시점이 다르면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고 힘든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번 시점에 내도록 하는 것은 걷는 입장에서나 내는 입장에서나 매우 좋습니다. 노점상도 내고 깡패도 내고 아이도 내고 노인도 내자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당당하게 내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자고요. 내가 받은 1만 원에도 100원이 매겨지고 삼성전자가 받은 1만 원에도 똑같이 100원이 매겨지니까 이보다 공평하고 이보다 당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1년 동안 삼성전자가 3조 원가량을 낼 테고 내가 30만 원을 낼 테니 이보다 합리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노점으로 팔든 백화점에서 팔든 똑같이 세금을 내니 이보다 정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코엠 체제에서는 아무런 세금도 없지만 모두가 세금을 냅니다.